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 해결 순서. 이것은 1차 방정식의 활용과 마찬가지의 순서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제일 처음 미지수 xy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고요.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즉 그것이 구하고자 하는 것에 타당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단위 같은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 유형들이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수에 대한 문제, 나이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죠. 현재 X인 사람의 A년 전의 나이, 그리고 B년 후의 나이,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경우 A년 전의 나이는 마이너스를 하시게 되실 거고, B년 후의 나이는 플러스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점수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추면 A점을 얻게 되고 틀리면 B점을 감점하는 경우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의 개수에 맞춰서 AX-BY 이렇게 식을 세우게 되시겠죠. 그리고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금액이라는 거 아시게 되시고,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다가 할인 금액을 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익은 판매 가격에다가 원가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증가량은 더하기를 하셔야 되니까 1 더하기 100분의 AX, 그리고 감소한 양은 마찬가지로 1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B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거리와 속력의 시간 문제, 거속시 정확하게 공식 기억해 주시고요. 농도에 대한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소금의 양.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에 대한 문제, 전체 일의 양을 1로 생각하여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시고요. 단위 시간, 1일, 1시간, 1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보통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옆에 100점 팁의 문제들이 나오죠. 원형 모양의 그냥 트랙을 도는 문제 같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합이 트랙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보통 이동한 거리의 차가 트랙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속도를 더하게 되고 보통 속도를 빼서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다음 기차에 대한 문제는 일정한 속력의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는 이동한 거리가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값이 되고요. 그리고 기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의 문제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길이가 이동한 거리가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9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Y 미지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여학생의 수를 X, 여학생의 수를 X로 정하고요. 남학생의 수를 Y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의 수를 X, 남학생의 수를 Y로 정하도록 하죠.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8명의 여학생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학생의 수는 남학생의 여학생의 3배가 되었죠. 그러면 여학생이 먼저 8명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X-8이 되고요. 그랬더니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이 3배가 되었네요.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학생 수에다가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x-8은 y가 됩니다. 또 나머지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15명이 집으로 돌아가자 남은 학생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여학생은 지금 x-8명이 남게 되었는데 x-8 그런데 남학생이 지금 15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y-15가 되겠죠? 그런데 돌아가자 남은 학생 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2배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y-15에 2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이제 이 두 식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두 식을 연립하여서 풀면 되겠습니다. 항상
활용에서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문항들을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의 여학생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x-8이 나오죠.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의 3배가 되었으니까 y는 여기서 3의 x-8 여학생의 3배수가 되니까 이렇게 식이 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학생 중에서 나머지 학생은 이제 남학생이 15명이 y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15명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y-15. 그 다음에 여학생 수는 x-8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남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 수의 2배가 되니까 남학생이 y-15에서 2배가 되는 거죠. 항상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 말들을 정확하게 식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해답은 정확하게 제가 빠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 과정을 잠시 제가 썼고요. 그래서 3x-24는 y가 되고요. 그리고 y는 3x-2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로 제가 대입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를 대입하여서 x는 14가 나오고요. x가 14가 나왔으니까 y는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14를 대입하면 되겠죠. 14 곱하기 3은 얼마가 되고요? 14. 저 52에서 24를 빼니까 y는 18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y는 18이 나오고 x는 14가 나와서 여학생 수만 구하면 되니까 여학생 수는 14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제가 조금 빠르게 생략을 했고요. 풀이 과정을. 왜냐하면 이 글을 어떻게 식으로 세우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풀이 과정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보시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가 조금 문제가 지금 여기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지웠습니다. 세 도시 ABC를 차례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는 80km/sh의 속력으로 가지고 B 도시에서 C 도시까지는 60km/h 속력으로 운행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A, B, C 도시를 운행하고요. 여기서는 80km/h로 가고요. 여기서부터는 60km/h로 갑니다. 그런데 A 도시에서 C 도시까지 가는데 2시간 5분이 걸렸다고 했어요. 거속시 문제죠. A 도시에서 C 도시까지의 거리가 총 150k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부터 B까지의 도시를 X, B부터 C까지 도시를 Y라고 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지금 얼마라고 할까요? 150이죠.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X를 X로 잡고 Y를 150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서 바로 1차 방정식으로 푸는 학생도 많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제 대입법으로 바로 푸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A 도시와 C 도시까지의 거리가 150km일 때 B 도시에서 C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푼다면 여기를 X로 두시고 여기를 150-X로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이 나와 있고 저희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몇 분이었죠? 2시간 5분이요.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속시니까요. 거리, 속력분의 시간 이용해야 되겠죠? 속력은 80분의 X 플러스 60분의 Y는 얼마가 됩니까? 2시간 5분이죠? 분은 시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2와 12분의 1 이렇게 바꾸셔야 되시고 따라서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우리는 이거를 보통 이제 통문을 하여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곱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 준 값은 얼마를 곱해 주죠? 네, 120, 240을 곱해 주면 되겠네요. 240 곱해 주면 3x 플러스 4y는 얼마가 됩니까? 24를 곱해 줬으니까 2죠. 5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위에 거를 3을 곱해서 3x-3y 플러스 3y는 얼마가 되죠? 450. 그러면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 y는 얼마가 나오나요? 50이요. 그쵸?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50km가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셨죠? B도시에서 C도시까지의 거리였습니다. Y값을 구해주는 거였어요.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확인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141번 이제 강물 문제죠. 여기 10km 강에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습니다. 10km의 거리 나왔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가 있고 고장나서 1시간 동안 떠내려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푸는 문제보다 약간 복잡한 조건이 하나 더 붙었네요. 그걸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물을 따라 다시 돌아오는데 강물을 따라가 오는 것도 오네요.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죠? 배의 속력, 그 다음에 강의 속력, 이것을 우리는 각각 무엇으로 둬야 된다는 거 알죠? x, y.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워낙 자주 풀어봤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강의 속도, 그리고 배의 속도 이렇게 알고 있죠. 배의 속도와 강의 속도가 어떻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그 속도를 어떻게 합니까? 같은 방향으로 더하게 되면 같은 방향이면 우리는 그 속도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되죠? 같은 방향이면 속도를 더해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즉, 다시 따라 돌아온다. 그치? 올라가는데 라고 되어 있으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물에 저항을 받게 되니까 속력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속도를 거기에 빼줘야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최상위 문제에서 아주 많이 다루던 문제니까 그 팁을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지금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속력이 x-y가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럼 x-y 분의 10 거리가 10km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시간 동안 이 배가 떠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떠내려간 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떠내려간 거리를 더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떠내려간 거리는 근데 그동안 배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내려간 거리는 강의 속도만큼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강의 속도는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y라고 잡아줬기 때문에 1시간 동안 y km만큼 떠내려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의 지금 1시간 동안 떠내려간 거리인 y km를 꼭 더해주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게 주의해 줘야 되는 포인트죠. 아주 잘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10을 세워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떠내려간 거리는 소비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간은 우리가 올라가는 거리에 시간에 넣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 빼기 1시간, 그래서 여기는 3시간이 총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올라올 때, 그리고 강에서 내려올 때는 1시간 15분이 걸렸기 때문에 x 플러스 y분의 10 마이너스 y가 되고 10km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대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10이 될 거고 얘는 1과 4분의 1이죠. 15분은. 그래서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 세워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통분하여서 바꿔보면 10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3y가 되고요. 여기는 5x 플러스 5y는 40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8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네 두 개 연립해서 풀면 3x 마이너스 4y는 얼마가 되고요? 10. 그 다음에 얘는 4x 플러스 4y는 4, 8, 32.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죠. 그럼 7x는 42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배의 속력이죠. x는 6, 그래서 배의 속력은 6km/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42번은 이제 소금물 문제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평이한 소금물 문제죠. 그러면 소금물 문제 먼저 여기서 풀어보면 3% 소금물이 나왔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x로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6%의 소금물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y겠죠. 섞어서 지금 무엇을 만들었대요? 4%의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 g입니까? 750g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나요? 7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공식으로 세워줘야 되는 건 뭐죠? 그쵸?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3. 우리가 소금의 양을 항상 기준으로 잡아주는 건 소금의 양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던 소금의 양과 여기 있던 소금의 양이 더해져서 여기 있던 소금의 양으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함없이 750g 안에 그대로 쌓여 있으니까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저희가 나머지 하나의 식을 세워준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3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6, 나머지 식은 750 곱하기 100분의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 약분해 버리고 3x 플러스 6y는 얼마가 되죠? 750 곱하기 3은 0, 4, 5, 20, 7, 20, 3000이 되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7y, x 플러스 y는 이거 약분할까요?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됩니까? 1000이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750이네요. 빼죠. 그러면 y는 얼마가 됩니까? 250이요. 그쵸?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건 각각 얼마를 섞으냐고 했으니까 x까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x는 얼마가 될까요? 500 되겠네요. 그죠? 750이라고 했으니까 그램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서 3%의 소금물은 얼마를? 500g을요. 그리고 6%의 소금물은 얼마를요? 250g을요. 섞으면 되겠네요. 143번 문제. 이제는 이거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죠. A, B 두 제품을 합하여 5,000개. 그러면 A, B 두 제품을 X, Y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Y는 5,00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X, Y가 나왔고요. 그런데 생산량은 지난주에 비하여 A 제품은 5% 감소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 다음 B 제품은 10% 증가, 그러면 얘는 플러스겠죠. 그러면 전체 제품은 4% 증가는 이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Y제품은 곱하기 100분의 10이 될 겁니다. 근데 전체 제품은 증가했으니까 5,000 곱하기 100분의 얼마가 됩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100을 약분을 시켜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y는 얼마가 되죠? 2만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지금 약분을 해볼까요? 5로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되죠? 4,000이요. 그쵸? 4,000인데 4는 있습니다. 4,000.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x 플러스 y는 5,000과 연립을 시키면 더하기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3y는 9,000이 되죠? 따라서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3,000.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두 제품의 개수를 각각 구해야 되니까 x도 구해야 되겠죠? x는 2,000.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확인을 꼭 합니다. A, B 두 제품은 A는 그래서 2,000개, B는 얼마가 됩니까? 3,000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거는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생산량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더 정확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은 이번 주에 생산한 양이죠. 그러면 3천, 2천이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5. 그러면 2천에다가 우리는 뭐를 곱해야 되겠나요? 100분의 95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지. 이번 주에 구매한 양이니까요. 그럼 얘는 1900개가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생산한 B의 양은 30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110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30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답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겠네요. 1900개, B는 3300개. 2번 주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시죠. A, B, C 세 사람이 같이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A, B, C 모두 같이 하면 그러면 A, B, C를 전부 다 X, Y, Z로 잡죠. X, Y, Z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가 됩니까? 얘네 셋이서 같이 하면 1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우리는 일의 전부량은, 일의 총량은 항상 무엇으로 잡으라 그랬죠? 일의 총량은 1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쵸? 일의 총량은 항상 1로 잡아라. 그쵸? 그래서 XY 곱하기 하고 우리 1시간을 했더니 일의 총량인 1이 채워집니다. 근데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누구 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얘는 1시간 30분이니까 2분의 3이겠죠. 2분의 3이 하면 1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BC는 Y 플러스 Z겠죠. 얘네 둘이 하면, 둘이 비서하면 1이 2시간을 곱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 Z는 1이 되고요. X 플러스 Y는 뭐가 됩니까? 3분의 2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Y 플러스 Z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각 x, y, z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될 거고요? 2분의 1. 따라서 z 값은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 따라서 x, y, y 값은 얼마가 되나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지금 우리가 단위 시간당 얘네들이 이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얘는 Y는 1시간당 6분의 1의 일을 하는 것이고 Z는 지금 1시간당 3분의 1의 일을 하는 것이고 X는 시간당 2분의 1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이 일을 끝내게 하기 위해선 2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얘는 3시간, 얘는 6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와 C의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면 A와 C는 X와 Z죠.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서 얘네가 지금 얼마만큼의 K시간의 일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1을 어떻게 K시간만큼 해야지 1이라는 일을 채울 수가 있을까? 알 수 있는 겁니다. 6분의 5 곱하기 K가 1이 되겠죠. K가 아니라 우리 T로 할까요? 타임이니까. 그럼 T로 해보면 T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6시간이 되겠죠. 5분의 6시간은 우리는 1시간 하고 몇 분입니까? 1시간 하고 12분이 되겠죠. 따라서 1시간 12분 후에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일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는 조금 더 많이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